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4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이어서 5강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5강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오늘 드디어 서아시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서아시아. 자, 여러분들, 서아시아 지역이 바로 어딜까요? 서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 그죠? 이 지역을 바로 우린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서아시아 지역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왕조 순서대로 오늘 좀 판서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아시아사를 오늘 공부할 건데 이 서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이 왕조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 자, 이 아시리아는 그 이전의 서아시아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바빌로니아 왕국이 힘이 약해진 뒤에 약 6개, 7개의 나라들로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었어요. 이렇게 분열돼 있던 나라를 최초로, 이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게 바로 누구다?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시리아가 분열돼 있던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두 가지 특징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아시리아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아주 빨리 철제 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뭘 받아들였다고요? 네, 철제 무기를 받아들였다는 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은요, 굉장히 기마전법, 기마전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즉 기마전법이라는 것은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마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마전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이 아시리아 민족은 빠르게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이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점을 3개를 찍어놨는데요. 이 점 3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결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 기마전술을 사용해서 이 분열돼 있던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구나. 이게 바로 아시리아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던 이 아시리아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는 서아시아를 통일한 건 좋은데 이 아시리아인들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지배 민족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자, 가혹한 통치란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든지 그만큼 많은 백성들을 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자,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건 맞지만 여러분들 무슨 통치라고요? 네,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지지가 없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가혹한 통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라는 국가는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이런 왕조를 장기 왕조라고 할까요? 단기 왕조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나오는 거죠. 단기 왕조로 끝나고 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 갔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시리아가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또 여러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나뉘어지게 되는 와중 속에서 또다시 이 분열된 국가들을 다시 한번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중등 교육 과정에서 페르시아는 왕조가 2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조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인데요.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한번 통일한 거예요. 이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번 통일한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통일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최초가 아니라 재통일로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요,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랑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시리아가 너무나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단기 왕조로 멸망했잖아요.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혹한 통치가 아니라 무슨 통치를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관용적인 어떤 통치를 실시했다는 거. 네, 이런 관용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단기 왕조로 지속이 됐을까요? 장기적인 왕조로 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나왔죠, 여러분들? 자, 관용적인 통치로 여러분들 장기 왕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다리우스 1세라고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 PPT 자료를 통해서 제가 대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조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에요. 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리우스 1세는 자, 이집트, 서아시아, 심지어는 인더스강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인도 문명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파견했냐면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파견하는데요. 여러분들 서아시아 세계에서는 지방관이란 말도 잘 나오지만 이 지방관이란 말과의 동의어로도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동의어를 가리켜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두 글자, 총독이라고 합니다. 자, 즉 이 아케메네스조 왕조의 다리우스 2세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각각의 총독을 파견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왕의 눈, 왕의 귀와 같은 왕의 눈, 왕의 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습니까? 이 다리우스 1세 같은 왕이 이 총독이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이런 또 하나의 관직을 파견시켜요. 이 관직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감찰관이 되겠습니다. 감찰관을 파견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줘요. 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왕의 길과 같은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가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사신이나 왕이 행차를 할 때나 사신이 행차할 때는 그 넓은 영토를 지나갈 수 있는 잘 닦여진 길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건설이 됐다는 거죠? 잘 갖추어진 도로망이 건설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망과는 또 별개로 자, 사신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넓은 여행을 하게 되면 영토 속에 넓은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머물고 있어야만 하는 숙소나 그 다음에 말들이 쉬어가는 곳이 있어야만 해요. 우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역참제라고도 합니다. 역참제. 자,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우스 2세 같은 경우는 자, 화폐나 도량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단위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터법을 쓰고 있죠. 자, 이런 미터법, 각 서아시아가 처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위법들이 다양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화폐 역시 화폐 가치와 화폐 기준이 다 달랐지만 이런 것들 또한 하나로 통일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다리우스 1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전성기를 구가했던 다리우스 1세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공부해봤다면 이번엔 좀 종교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볼게요. 물론 문화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거지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때부터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해요. 이 종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종교가 아니라 서아시아에 유명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때 한창 유행을 해요. 자, 근데 쌤, 도대체 조로아스터교 유행을 도대체 왜 적어주신 거예요? 이 유행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배울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도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가 돼요. 근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아직까지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진 않아요. 유행에 그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교가 뭐죠? 나라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종교예요.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나갔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서 멸망을 해요. 자, 이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멸망했을까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존재했던 당시에는 자, 서양 문명에서 여러분들 그리스 위쪽에 이 마케도니아에 하나의 사기꾼 캐릭터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싸움에도 능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육체적인 능력도 피지컬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서양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이 사람. 기억하셨나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누구죠?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결국은 그리스도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이 페르시아까지 침공해서 페르시아마저도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누구에 의해 멸망? 바로 알렉산드로스라는 사기꾼 캐릭터에게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끝났다면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끝난 이후에 또 국가들이 또 탄생하게 돼요. 어떤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뒤에 두 개의 국가들이 만들어져요. 자, 하나의 국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임의상 표시를 해볼게요. 또 하나의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당시 동양과 서양의 정중앙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서의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했던 그런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즉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실은 뭐예요? 중개 무역이란 건 중앙에 위치해서 동양과 서양을 오가면서 이들에게서 막대한 이윤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동양과 서양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취득한 이 국가가 바로 파르티아가 된다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르티아고요.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멸망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른 페르시아가 등장한다고요. 그게 바로 무슨 왕조입니까?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파르티아랑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국가 역시 동양과 서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조로아스터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행이에요? 아니죠. 유행에서 더 나아가게 된 거예요. 더 발전된 형태.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돼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죠? 국교화되기 시작해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한 것인지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된 시기는 또 언젠지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포인트를 잘 기억해낸다면 시험 문제에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파르티아랑 사산조 페르시아까지 해서 결국 서아시아 세계의 고대 제국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다 공부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PPT 자료를 좀 한번 볼게요. PPT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화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본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페르시아의 문화는 굉장히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이란 건 무슨 말이죠? 자, 국제적이란 거는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퍼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국제적이라는 특성은 결국 어떻습니까? 폐쇄적일까요? 아니면 개방적일까요? 추리하셨나요? 당연히 국제적이란 것은 이 페르시아 문화는 개방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방적이에요. 국제적이면서 개방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페르시아는 이 지리적인 특성상 동양과 서양 사이에 중앙에 위치한 문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동서무역의 중심 루트였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금과 은과 같은 이런 공예품들과 특히 유리 세공품들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페르시아산 뭐 도자기라든지 뭐 금은 세공품과 같은 뭐 술잔 뭐 이런 것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전파될 만큼 이 파급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조라스터교입니다. 이 조라스터교는 아까 제가 개념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때 유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조라스터교가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조라스터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네, 진짜 사람 이름이 조라스터예요. 자, 이 조라스터교가 가장 중요시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조라스터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특징은 불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있었으니 그 신이 바로 아우라 마지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우라 마지다라는 최고의 신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물질이었던 불을 숭배하고 그들이 썼던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조라스터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추론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조라스터교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막대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심지어 훗날 이슬람교나 크리스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라스터교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관련된 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밑줄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아케메네스조 왕조 페르시아 때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했다. 여러분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유행이란 말이 나온 걸 봤을 때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특히 이 왕조, 즉 아케메네스조 왕조의 전성기에 다리우스 1세는 전국을 여러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했다. 총독을 파견했다도 아까 배웠던 그 내용이니까 맞는 이야기. 자, 3번 보겠습니다.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 감찰관을 파견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이후에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훗날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로마 제국이 아니죠. 누구에 의해 멸망당한 거예요? 사기 캐릭터. 누구죠?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 될까요? 틀린 것은 뭐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체크하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에게 가혹한 통치로 오랫동안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페르시아는요, 가혹한 통치였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가혹한 통치였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가혹한 통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관용적인 통치였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마치고 5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서아시아사가 아니라 이제 중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